우리나라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50년 계약의 세부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에 가까운 일감 그리고 2,400억 원의 로열티 줘야 하고요. 서방 자유진영 대부분 시장에서 독자 사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반대로 또 그럴 만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계약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6월에 우여곡절 끝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수주한 바 있잖아요. 네. 2009년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인 건데 수주가 가능했던 건 지난 1월 무렵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 협정이라고 하는 거에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협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말씀처럼 일감 나눠주기랑 로얄티예요.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의 일감이 웨스팅하우스에 몫이 되고요. 네. 또 로얄티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당연히 체코 원전부터 적용이 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8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을 웨스팅하우스 품에 안겨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수주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한 얘기라서 조금 차근차근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네. 원전 개발의 역사를 역사부터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폭탄을 사실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네, 네. 2차 세계전 당시에 일본에 투하를 했었고요. 네. 당연히 핵기술은 극비 중에 극비였을 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1953년에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인 건데 무기로 국한했던 핵기술을 민간이 평화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발전 분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네. 이후 1957년에 미국의 전 세계 최초의 민간 상업용 원전인 쉬핑포트 원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섭니다. 네. 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은 사실 영국 칼더홀에 있는 원전이기도 한데 네. 이 원전은 사실 영국 정부가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군사용 플루토늄 농축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롯이 민간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 목적의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은 미국의 쉬핑포트 원전이다. 이 쉬핑포트 원전을 만든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등장하네요. 이때 적용한 가압경수로라고 하는 설계 개념 방식이 네. 사실 전 세계 원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만든 원전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가압경수로 원전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를 이제 훑어주셨는데 네.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으니까 뭐 이런 로열티 같은 걸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얼추 비슷합니다. 사실 1977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었거든요. 여하튼 우리나라는 미국형 원전을 도입해서 꽃을 피운 대표적인 국가가 되는데 꽃을 그렇구나. 어떻게 피웠냐면 네. 시작은 1987년이었어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가압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고 원전을 지어주던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였어요. 네,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었는데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없다. 라고도 선을 그어서 우리 정부가 그래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뭐 볼 수 있는데 당시 웨스팅하우스에서 매우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우리가 100% 자립했다라고 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은 컨버션 엔지니어링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게 당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천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줬고 네. 근데 결국 경영 위기를 넘지 못하고 1990년에 주인이 ABB 그룹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바뀝니다. 와,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여러 기업 이름이 나와서 그렇죠.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와중에 1997년에 우리가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맺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 원전의 평화적을 이용을 위해서 우방국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맺었던 1987년에 맺었던 계약도 10년이 기한이었어요. 그 기한이 끝나면 우리가 배운 기술로는 우리나라에도 원전을 지을 수 없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도 못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ABBC라고 하는
그 컨버션 엔진의 후신과 1997년에 계약을 다시 맺는데 이때 맺는 게 기술 사용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가 가진 원천 기술의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되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시권이라고 하는 걸 확보를 하는데요. 이걸 실시권.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수나 수출을 할 때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그때 확보를 한 겁니다. 협정 시한이 2007년이었는데 여튼 뭐 그때 당시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미국 이외의 국가에만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지만 여튼 우리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문제는 2001년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를 인수하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웨스팅하우스가 나오는 이때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ABB 그룹이 사실상 공중 분해되거든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를 인수하면서 본인들도 어려워진 건데 이전에 있던 회사들은 다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다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가진 원천 기술의 가진 기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앞서서 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협정은 맺어진 거잖아요. 회사는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건데 흔히들 우리가 아는 기술의 배타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허를 내지 않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코카콜라 레시피가 굉장히 비밀이라고 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레시피를 특허 출원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아예 그냥 특허 출원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 70년까지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미국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사용료라고 하는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나 뭐 소프트웨어, 출판물, 디자인 같은 저작권을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식 재산들은 보통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의 원천 기술 중에 설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의 침해 여부 이게 사실 이번 불공정 계약 논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이 계약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원전 수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4조 원의 수주 금액을 받고 원전 4기를 지어주는 게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할당해준 일감이 3조 9천억 원쯤 돼요. 한 기당 9,750억 원이니까 체코 투코바니 원전에서 9천억 원 일감 떼주는 거랑은 규모가 엇비슷합니다만 근데 물론 한 기당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한 기당 6조, 투코바니 원전은 12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일감에서 그 나눠주는 비중 이건 바라카 원전이 16.3%고 투코바니 원전이 7.5%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의 일감을 더 많이 떼준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2009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100% 자립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의 심장으로 불리는 냉각제 펌프라고 하는 핵심 설비가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걸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감을 불가피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당시에는 우리가 로열티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았거든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2015년 무렵에 우리나라가 기술 자립에 성공을 했어요. 100% 우리 걸로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에 줬던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건데 2009년 바라카 원전 당시에는 뭐 웨스팅하우스에 합의는 일감만 나누는 거였고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는 주지 않았던 안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건만 지키면 영구적으로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997년에 계약을 맺었던 관계자의 설명인데 근데 이게 웨스팅하우스 미국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015년 무렵에 그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사실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이면서 그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만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조항이었는데 네. 2015년에 사전 승인을 사후 신고로 완화를 해줍니다. 오. 일종의 신뢰 관계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우디 원전 수주 전에 우리나라가 나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출이 어려운데 안 되는데. 네. 근데 당시 우리나라 원전 수주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 기술 자립,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우디 측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랬더니 사우디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와라. 네.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 정부가 받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정부랑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펄쩍 뛰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때 사실 지식재산권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보는 거네요? 미국 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뭔가 기술을 줬다. 그래서 발전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 정부와 한수원 등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취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술 자립은 했지만 네. 원천 기술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수출 통제라고 하는 조건만 잘 지키면 우리가 제한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우리나라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게 분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일이 터진 건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전 당시였거든요. 당시 네. 우리나라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네.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하나를 제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이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법원이 조금 판단을 해달라. 이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AT라고 하는 설계도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 주장을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물론 법원에서는 이거는 니들이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폴란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품에 안기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터지고 체코 투코바니 원전 수주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는 불리해 보이는 이런 협정을 맺은 게 체코 원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체코 원전 수주 도장을 찍으려면 이 분쟁이 해결되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대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심사 서류를 보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반려했다는 거예요. 반려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직접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협조해줄 리가 만무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을 강요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체코 원전 수주를 포기하고 국제중재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이기면 앞으로 제한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을 테고 물론 질 수 있긴 합니다만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들어주고 체코 원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합의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보기에는 미국이 내건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한 우리 기술인데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핵심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께 맞습니다만 이걸 아우르는 원전의 설계도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저작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997년의 기술 사용 협정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건데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수출 측에서는 수출 통제라는 조건만 잘 지키면 됐는데 아니라고 우기다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에서는 제한 없이 수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시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100% 확보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협정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한 확인은 쉽진 않아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수출 통제를 우리나라만 받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다른 중국에도 그렇죠. 일본에도 가압 경수로 원전 기술을 이전해 줬는데 이두 국가 대부분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만 예외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들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도 맞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 나갈지는 조금 남아있는 숙제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얘기는 뭐 어떻게 되든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이 어려운 점 이게 그렇죠. 최근에 국제 뉴스를 제가 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하겠네요.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우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